자, RBHM의 형철이가 왔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사실 생각하고 RBHM을 구상했어요. 아, 이게 원래 원초군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코너 구상을 하다가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는 그때 이제 앙리 스페셜 영상에서 제가 그 영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제목을 가진 코너에 뭘 넣을까 하자마자 생각나는 건 사실 이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에서 기록을 얘기할 때 그 기록으로 한 팀의 한 시즌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콘텐츠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모반무식의 이 스탯은 이 스탯만 보더라도, 숫자만 보더라도 아, 이때 이랬지라고 흐름 파악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예전에 많이 이룰 것 같습니다. 스콜라리 감독 네. 명장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첼시에서 별명이 역사랄이었습니다. 왜냐면 역사를 새로 썼다. 아, 네.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렇죠. 라운드마다 제껴졌으니까. 예전에 그 돈이도 역사돈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맨유의 찬란한 역사에 누가 더 먹칠을 하느냐. 그렇죠. 예. 자매품이 있죠. 뭐 리버풀로 따지면 역사지슨이 있고. 뭐 그런 거. 호역사. 호지슨.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맨유에 좋지 않았던 지금 솔샤르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에 있었던 모예스, 바날, 반, 무리뉴, 사실 무리뉴는 여기 엮일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리고 바날도 이 사람은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괴장. 괴장. 아니 어쨌든 챔스 우승을 시킨 감독이야. 네. 근데 나쁠 때 보면 말도 안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 모반무 시절에 도대체 어떤 수많은 맨유 역사들이 깨져 나가는지 요거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감독이 2013-14 시즌 퍼거슨 은퇴 이후에 부임을 한 데이비드 모예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얘기를 좀 해보면 모예스가 이 부임을 했을 때 기존 퍼거슨 사단의 코치를 한 명이라도 남겨뒀더라면 뭐 펠랑과 같은 브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남아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이월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부드러운 전담이 좀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코치진이 다 바뀌었어요. 펠란, 에릭 스틸, 윌린스틴이 퍼거슨 사단이었는데 다 교체되고 모예스 사단이 영입이 될 때부터 약간 걱정을 받기 시작했죠. 아마 그거 아닐까요? 새롭게 내 어떤 사단과 함께, 그러니까 전임자의 어떤 그늘에 가리지 않고 네.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 그렇죠. 이게 형철의 얘기대로 오버랩을 한 명 정도는 시켰어야 된다. 최소한. 왜냐면 어쨌든 그 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수와 감독, 코칭 스태프의 이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렇죠.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은 필요했었죠. 저는 그래서 안첼로티가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퍼거슨을 두고 있는 게 좋은 그쵸. 선택이라고 봐요. 네. 그래야 본인은 어쨌든 잉글랜드에 처음 넘어왔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팀의 레전드인 퍼거슨이다? 괜찮은 선택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르테타가 새로 부임했을 때 류응버그를 내보내지 않고 경기장 꼭대기로 보냈거든요. 그런 거. 네. 전술 완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전남의 정경준 감독은 이제 본인이 지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좀 다른 종류. 네. 그리고 이 스티브 라운드가 지금 우리 FM에서 번개볼 그 스티브 라운드 아니에요? 맞습니다. 빨리 내보내야 돼요. 봐봐, 안 좋잖아. 아주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받고 출발한 모예스 사단은 역시나 초반부터 기록이 좋지 않았는데, 일단 2라운드 첼시전과 3라운드 리버풀전에 무득점으로 무승부와 패배를 합니다. 근데 초반이고 상대팀의 면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네. 일단 6년 만에 리그 2경기 무득점. 그렇죠. 6년만. 네. 6년이면 초등학교 1에서 6까지가 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게 6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6년 만에 리그 2경기째 무득점을 한 거다. 반대로 보면 퍼거슨의 위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라운드 맨시티 원정 1대4 참패는 맨체스터 시티가 0304 시즌부터 지금 에티하드 스타디움이라고 부르는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때 첫 맨체스터 더비에서 4대1로 맨시티가 이기고 그 뒤에 9년 만에 다시금 3골차 대승을 거둔 경기. 9년 만이잖아. 9년 만이면 이제 아까 그 애가 6년 초등학교 다니고 3년 중학교까지 다 마치는 기간 동안 9년 만에 패배를 당했다. 그렇죠. 이거 맨유 팬들 존나 빡치죠. 근데 이 뒤부터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10년, 20년 단계로 바뀌는데 요 경기 결과 때문에 35년이에요. 그렇습니다. 1978년 이후로. 제가 만 35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8라운드까지 성적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첫 8경기 최저승점, 3승 2무 3패니까 퍼거슨 시대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죠. 초반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적이 나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명하고 싶은 기록이 이 14라운드 에버튼전 0대1 패배예요. 에버튼에서 왔기 때문에 모예스가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예스의 에버튼 임기를 이때까지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에버튼이 1992년 이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 에버튼전 올드 트래포드에서 첫 패를 당했는데 이거 모예스가 그토록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봄이거든요. 92년이 프리미어리그로 재출범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의 역사가 스타트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의 준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모예스가 에버튼 감독으로 완성하지 못한 걸 여기 와서 친정팀한테 준 거지. 현실적으로는 이때까지가 에버튼 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1년 만에 홈에서 뉴캐슬 패배. 41년이면 이제 주원영이 이제 40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동안에. 그러니까 주원영이 이제 많이 잉글랜드 태어나서 지금 나이 때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모예스가 만들어준 거지. 그렇죠.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있다면 2002년 5월 이후로 올드 트래포드에서 당한 첫 2연패예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퍼거슨의 위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홈에서 절대 연패는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FA컵 3라운드 스완지전 1대2 패배. 이거는 스완지에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올드 트래포드에서 패배를 당한 경기였고 이게 스완지에게 선물을 준 거죠. 엄청난 선물이죠. 너희들도 올드 트래포드에 살 수 있어. 너무 쫄지 마. 이러니. 이따가 또 선물이 있는데 그리고 이때 FA컵 3라운드 만에 탈락이거든요. 29년 역사상 단 2번입니다. 네. 처음은 2009-10 시즌에 리즈 유나이티드를 만나서 기억나요, 그거? 올드 트래포드에서 그 장미전쟁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이때가 29년 역사에서 3라운드 탈락한 2번의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이 선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리그컵 4강 1차전 썬더랜드전 1대2 패배. 13년 2개월 만에 썬더랜드에게 패배를 당했어요. 대단해. 대단해요. 2001년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 경기 3연패. 토트넘 스완지 썬더랜드. 그러니까 이 당시가 2013년 4년 이렇게 보면 13, 14년 만에 역시 이 처음 있는 일을 겪게 해주는 거 아니야 팬들한테. 그렇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기록인데 새해 맞이 후 3경기 전패를 당한 게 1932년 이후로 최초였습니다. 32년이면 우리는 해방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넘어갈 때까지 없었던 기록을 모예스가 만들어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리그컵 4강 2차전. 이 경기는 결국 승부차이까지 갔습니다. 아까 1차전 1대2로 졌는데 2대2 동점을 만들어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11년 만에 승부차기. 11년 만에 승부차기. 그리고 썬더랜드는 29년 만에 결승인 줄 알고. 그렇죠. 이거는 거의 진짜 어떤 종교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덕을 베푸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때 썬더랜드에 기성용 선수 있었죠. 2014 시즌이니까 여러모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22라운드 첼시전에 1대3 패배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사무엘 에투한테 해트트릭을 허용하는데 이때 토에바 시절의 에투가 49분 만에 결정력을 발휘했다는 전설이다. 전설이죠. 스토크전에 1대2로 패배를 당한 건 30년 만에 스토크전에서 당했던 패배였고. 30년만. 와, 진짜 존나 진짜 쩐다. 이게 그때도 막 중계 중에 당시 해설위원 캐스터분들이 막 얘기를 해줬잖아. 이거 몇 년 만에 기록이라면. 왜냐면 이런 게 BBC나 스카이스포츠에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다시 모아서 보니까 모예스는 미쳤네. 정말 화려합니다. 와. 개인적으로 전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그 직후에 있었던 풀럼전. 올드 트래포드에서 2대1로 80분 후반에 역전한 다음에 그때 모예스가 막 으아! 하면서 진짜 대회 우승한 것 마냥 이러고 나서 무승부 되잖아. 그렇죠. 2대2 무승부. 그 무승부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풀럼전 55년 만에 당한 무승부가 됐고요. 그리고 크로스를 이 경기에서 81회로 올렸어요. 이 81회의 크로스가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최다 크로스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90분당 얼마 1분 30초? 그러니까 1분에 하나 넣었다고 보면 돼. 1분에 하나 올린 거야. 진짜 그렇게 단조로운 전술을, 그것도 풀럼이 이 당시 센터백들이 키가 엄청 컸는데 그런데도 크로스를 올렸다는 거. 이때 한갈란드 입고 그랬을 때인가? 맞아. 키가 거의 200cm에 달할 때니까 모예스의 무전술을 말해주는 기록이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올림피아코스전에서 0대2로 패배당합니다. 물론 2차전에서 뒤집긴 합니다만 이때 구단 역사상 올림피아코스전 첫 패, 최초 그리스 팀 상대 첫 패. 16강 1차전 중에 이때 조이리 팀이 다 이겼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못 이겼어요. 아마 이때가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가 좀 나라 상황이 어려울 때 아닌가요? 아마 그랬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막 피그스로 분류되고 그랬을 때니까 그리스가 하여튼 최근에 좀 안 좋잖아. 그리스 리그가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레오나르도가 그때 전북에 오게 된 것도 맞아요. 그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역시 그때도 이제 그리스의 어려운 국가 사정을 좀 봐주면서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또 친정팀 에버튼한테 선물을 줬네. 44년 만에 에버튼전 더블. 그리고 이 경기를 끝으로 9개월 21일 만에 모예스는 경질이 됐습니다. 지금 종윤이 형의 리액션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을 제외한 다른 팀 팬분들이 정말 애석하게 생각했던 경기. 대단하다 이거. 그렇습니다. 시즌을 돌아보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패배를 당했고요.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드 트래포드에서 6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페르시의 기록인데 반페르시가 골 넣은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첫 패를 당했어요. 그 전까지 22승 5무의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반페르시가 골을 넣고도 비로소 모예스 감독 부임 기간 동안 첫 패를 당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아스날전 3경기 연속 득점. 네, 그런 기록도 있었죠. 아스날 상대로 3경기 동안 모두 골을 넣었는데 이 시즌 후반기 때 있었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반페르시의 연속 득점 기록도 마감이 됐습니다. 예. 네. 이런 기록도 준비를 해야죠. 예. 모예스 기록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좀 참고가 될 만한 것 같아서 그래요? 유익한 정보가 알겠습니다. 되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올드 트래포드 개장 이후 처음으로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을 한 것도 1분 전에 실점을 한 것도 네. 이때 나왔고 1995-96 시즌 이후로 1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단한 아저씨야. 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모예스는 네.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이 짜증을 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온 감독 바날도 사실 기록을 꽤 많이 경신하고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경기 스완지전 2014-15 시즌 그때 기성용 선수가 이 시즌 프리미어리그 처음에 첫 호 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기성용이 맨유전에 잘했어요. 맞아요. 네. 썬더랜드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스완지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게리 몬크라는 감독도 맨유한테 강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런 기록도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스완지전에 첫 패를 당했습니다. 네. 아까 기록은 FA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이후로 42년 만에 리그 홈개막전 패배를 당했어요. 42년 만. 프리시즌 바날 감독팀이 그래도 3백 쓰면서 괜찮았다가 첫 출발부터 꼬였던 게 이 경기였었죠. 이동국 선수가 한국 나이로 42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나이를 살아도 이런 일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뒷경기가 그리고 전설이죠. 밀턴 케인스 돈스, MK 돈스. 0대4 패배. 네. 이 경기는 당연히 MK 돈스한테 최초로 당했던 패배였고 컵 대회에서 하브리그를 상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큰 점수 차로 패배를 당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맨유가 꽤 오랫동안 조롱당했습니다. 그렇죠. MK 돈스 막 이런 거 하고. 예. 네. 그리고 5라운드 레스터전 이 경기도 전설로 남아있는 오뚜기 3분 유리의 맞아요. 경기였죠. 3대5 패배. 예.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2골 차로 리드를 한 상황에서 당했던 역전패였고 이때 레스터가 승격 시즌이었어요. 승격 팀에게 처음으로 4골 이상 실점을 한. 이때 맨유 수비진에 막 블랙캣 이런 애들 있고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깨야 할 정보는 제이미 바디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때는 레스터 캄비아소 있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캄비아소 기억이 있고. 얼추 나는데. 네, 우주와 있고 여러 선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라운드 번리전 3대1 승리를 거두는 과정인데 이거는 25라운드가 되어서야 시즌 첫 페널티킥 획득을 했고요. 이거는 크리스 스몰링의 좀 깨알 같은 정보인데 프리미어리그 교체 투입 이후로 2골을 기록한 최초의 센터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런 기록도 있고 FA컵 16강전 프레스턴전 3대1 승리가 시즌 첫 역전승이 그제야 역전승이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점도 바날 감독의 팀이 얼마나 경기 중 분위기를 뒤집는 걸 어려워했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기록이 되겠고요. 3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 4대2 승리는 주목할 만한 기록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바날이 그때 상위권 클럽 상대로는 잘했어요. 그렇죠. 항상.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률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맨시티, 그러니까 맨체스터 더비도 이제 역전을 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맨더비 4연패 끝에 첫 승. 2011년 2월 루니의 바이시클 킥골이 나왔던 때 이후로 4년 만에 올드 트래포드 더비 매치를 승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 0대1 패배는 2001년 이후로 14년 만에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한 경기가 됐고 첼시전, 에버튼전,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 막판에 3경기를 무득점으로 기록하면서 결국은 좀 리그 성적 자체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했지만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죠. 이런 기록 보면 왜 모바모 하는지 안다니까. 그렇죠. 그 다음 시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거 노리치전 89년 이후에 홈 첫 패 아니야. 그렇죠. 89년이면 이제 제 친동생이 89년에 태어났어요. 걔도 살 만큼 사는데 이때 또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98년 이후로 처음으로 6연속 무승. 이것도 좀 심상치 않은 기록입니다. 18라운드 스토크전은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1961년 이후 54년 만에 공식전 4연패. 이때 팀 면면을 보면 챔피언스리그 볼프스부르크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본머스, 노리치, 스토크. 그러니까 약팀을 못 잡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거를. 얼마나 진짜 강팀한테 강하고 얼마나 의적지를 했는가.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강강약약이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축구 리그 우승하려면 무조건 약팀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공식전 7경기 무승, 리그 3연패, 여러 가지로 참 대판이다.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2003년 이후로 박싱데이 첫 패배예요. 박싱데이에서 안 좋았고. 90년 이후에 공식전 8경기 무승, 이게 첼시전 무승부하면서.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전반기 최저 승점, 모예스보다도 성적이 낮았을 때예요. 23라운드 소튼전 0대1 패배. 26라운드 썬더랜드전 1대2 패배. 이 경기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날한테는 고마운 게 있어요. 뭔가요? 왜냐면 히든풋볼 EPL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날입니다. 주원이 형의 그 욕이 레전드로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바날 귀에서 피나다. 이런 거가 있을 때가 아무래도 이런
웹 오디오 콘텐츠는 네거티브하고 누구를 막 좀 비난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재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할 덕에 자리를 많이 잡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리그 경기당 1.22골. 예, 최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너무 못 넣은 거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그렇습니다. 138년 역사에서 이보다 득점이 적었던 게 8시즌밖에 없어요. 얼마 없는 거야. 네. 100년이 넘는 역사 중에. 그 정도였고 썬더랜드전 1대2 패배도 20년 만에 썬더랜드 원정 첫 패. FA컵 4강전 에버튼전 2대1 승리와 결승전 팰리스전 승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9년 만에 결승전 진출, 12번째 FA컵 우승을 달성해서 당시에 타이가 됐죠. 그렇죠. 최다 우승팀이었던 아스날과 그때 타이를 이뤘죠. 맞아요. 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에 비하면 무리뉴는 좀 양호해요. 네, 양호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무리뉴도 왓포드한테 30년 만에 패배. 그렇죠. 이때 수니가와 디니의 존재감이 빛을 발했던 때였고, 여기에 추가되는 기록이 하나 있다면 유로파리그 4차전 페네르바체전에 77년 이후로 무리뉴 감독이 부임 이후 가장 빠르게 5패를 한 감독이 됐어요. 77년 이후로. 맨유 역사상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참고할 만한 기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리그컵 4강 1차전 헐시티전 2대0 승리로 2009년 9월 이후로 공식 대회 8연승 이상을 처음으로 거뒀다는 점. 이거는 그래도 무리뉴 감독의 첫 시즌 분위기가 갈수록 괜찮아졌다는 걸 말해주는 의미가 되겠죠. 요런 기록은 괜찮은데 그 다음 시즌 보겠습니다. 17, 18 시즌 보면 허더스필드한테 지면서 65년 만에 패배. 이런 게 세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대회 한 경기 개인 최다 선방 이런 게 어쨌든 슈팅을 많이 허용을 했다. 근데 뭐 이 경기 뭐 이겼으니까. 뭐 그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 기록이 있습니다. 34라운드 웨스트로미치 알비온전에 0대1로 패배를 당해서 무리뉴 감독 2년차 커리어 중에 처음으로 리그 우승 실패한 시즌이 됐어요. 2년차 때는 다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맨시티의 FFP 얘기 때문에 이 시즌이 재평가될 여지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 19 시즌에 보면, 이거 이제 역전승, 유베 이겼을 때는 사실 그때가 이거 아니야. 이거 했을 때. 맞아요. 그때잖아요. 표정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때 86분과 90분에 골이 터졌는데, 맞아. 맨유가 98, 99 시즌 미넨을 상대했던 결승전 때 이후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종료 5분 전에 경기를 뒤집은 20년 만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17라운드 리버풀전이 무리뉴의 마지막 경기가 됐는데 그 당시 리버풀의 슈팅 시도 36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개의 슈팅 시도에 그쳤습니다. 정말 참혹했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기록을 살펴봤을 때 퍼거슨의 기록은 이제 어마어마한 승률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모반무는 고만고만해. 절반 정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무리뉴가 조금 높아요. 리그 93경기에 50승으로 53.8%. 모반무 중에 가장 높은 승률이고. 이제 고만고만한 거 아니야. 근데 이 기록이 퍼거슨 다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당 골은 오히려 모에스 때보다 낫다. 그리고 17라운드에서 골 득점 빵 됐고. 이게 이제 2018-19 시즌 기록이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승점이나 실점 같은 것도 너무 많다. 허더스필드가 28실점이었는데 그 당시 훨씬 더 많은 29실점을 허용했었죠. 그러니까 뭐 무리뉴가 뭐 개인적으로 뭐 그때 2위 했던 게 뭐 좋은 기록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반무 모두 다 실패. 맨유라는 클럽의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 다 실패죠. 그리고 이 기록을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모예스가 얼마나 처음에 기록을 많이 경신해놨으면 대단하죠. 갈수록 그 팀에게 당했던 패배들의 기록이 줄어들어요. 그래. 진짜 모예스가 얘가 다 한 거야. 진짜 다 했어요. 그런 지분도 이 모반무를 얘기할 때 무시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할 만한 기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RBH의 몇 해 만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모반무 기록을 정리를 했네요. 대단한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들이다. 기대가 되는 건 솔샤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훨씬 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모반무 솔로 얽히지 말고 솔샤르는 다른 분야의 감독이 아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